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입니다. 전국의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도 수원에 이어서 용인도 이번에 공고가 떴죠. 시험 관련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뭐 수원, 또 용인, 또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공무직을 자주 채용하는 곳이 또 용인이에요. 요번에 이제 인원수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그 용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1년에 한 5번 정도 시험을 봤죠. 물론 채용 뭐 어떤 그 세부 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내용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용인시 관련해서 내용을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고문을 좀 풀어 드릴게요. 요번 공고문이 조금 어렵게 나왔거든. 자, 요번에 용인시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청원경찰이랑 공무직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통합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무직 관련해서는 보통 4월 15일 날 공고가 나왔는데 채용하는 직류는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 갔어? 청원경찰. 이건 생각하지 말자고. 우린 청원경찰 아니니까. 행정사무원으로 2명을 뽑습니다. 행정사무원으로 2명을 뽑는데 의회 사무국에서 아마 근무하실 것 같아. 주요 업무는 행정사무보조랑 비서 업무를 보게 돼요. 비서 업무를. 시험 응시 조건은 자, 여기에 있어.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모두 갖춘 자.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행정사무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군대 및 복무 경력은 제외됩니다. 6개월 이상인 자 혹은 또 여기에 보면은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른 말로 제가 매번 이제 공무직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무보조나 혹은 사무 관련 행정보조 쪽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못 따라 그랬어. 워드도 좋지만은 커말 2급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데가 좀 많아, 은근. 컴퓨터 다룰 일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요런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고, 우대사항은 비서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해주겠다. 혹은 비서 업무 유경험자는 우대해주겠다. 라고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예요. 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행정사무원인데 요번에는 도서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죠? 한 명을 채용을 하고 한 명을 도서관 자료실, 열람실 운영, 야간 개장, 시간 연장 관련해서 근무하실 어떤 보조 업무를 하신 분들을 뽑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일반 사무원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국공립 도서관 자료실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 군대 경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대상을 보니까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특히 이제 우리 문헌정보학과 학생분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민간 도서관에서 한 2년 정도 계약직 근무를 하다가 그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가라 그러지. 안녕 빠이찌엔 하잖아.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또 이제 이 도서관 저 도서관 옮겨 다니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간혹가다 경력이 단절되는 분들도 있거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사서직 공무원이는 아니야. 사서직 공무원이 아니라 뭐예요? 내용 관련해서는 요런 거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하는 업무라 약간 사서 보조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시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요일 주중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 시간은 1시부터 밤 10시까지예요. 밤 10시까지. 선생님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뽑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경비원이라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강의할 게 없어. 이거는 고령자 우선 채용 관련된 직종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는 특이한 게 이 경비원이랑 청사관리 관련해서 청소 업무하는 분들이 있어. 환경미화와 비슷한 거야. 청사를 관리하는데 이게 청소하고 하는 분들은 고령자 우선 직종이라 그래서 필기가 없어요. 필기 없고 그냥 면접 보고 시험 보면 되는 면접 보고 그냥 합격하면 되는 거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뽑는데 아무래도 고령자가 우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실수록 유리하지. 55세 이상이면 도전해 볼 만하다. 뭐 50세 이상이거나 됐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은 없는데 우대사항이 경비 관련 교육 이수자라고 있어요. 혹은 경비 실무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라고 나옵니다. 자, 됐죠. 경비 관련 교육 이수자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떠. 뭐 얼마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월요일, 일요일 주 40시간 근무 맞고 3개조 근무 편성으로 7시부터 24시간까지 주 야간 근무, 교대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주야 비휴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건너뛰고 시설관리원이라고 있어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비원이랑 시설관리 쪽으로 청사시설관리, 청소 쪽으로는 필기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있어. 선생님 시설관리원인데요. 시설관리 이거 다른 거야, 다른 거. 시설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청사시설관리가 아니라 이렇게 안 나오고 청소라고 나오는 직종이 따로 있어요. 요번 채용에는 공고가 없지만은 그거는 필기가 없는데 요건 필기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이상이 있거나, 선생님 저는 산업기사나 있는데 기능사가 있는 그 기사가 있는데 뭐 상관없어, 이상만 있으면 돼. 혹은 가스 분야 자격증 기능사 이상이 소지를 하고 있으면은 요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됐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근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개조 근무 편성으로 교대 근무 하나 보더라고, 그죠? 자, 쭉 내려와서 공통 자격 요건이 있어요. 우리 그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남자만 시험을 보는데 공무직은 그런 제한은 없어요. 다만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로 한정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 내년에 군대 가는데요. 예,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즉시 근로 가능한 자, 즉시. 군대는 갔다 왔는데 제가 지금 학생이라 이제 졸업하려면은 한 1년 있어야 되는데요. 6개월 이상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젊은 분들이 별로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접수하는 분들이. 그죠? 요거는 즉시 근무 가능해야 돼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응시 연령은 18세부터 60세 미만이고 거주지 제한은 공고가 4월 15일 날 나왔는데 4월 14일부터 공고일 전일이죠. 14일부터 계속 최종 면접일까지 용인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었어야지만 돼. 예전에 제가 용인에 살았는데 한 3년 이상 살면 된다고 하던데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뭐 과거에 뭐 10년을 살았든 20년 살았든 상관없고 현재 지금 2022년 4월 14일부터 최종 면접일까지 용인 시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결격 사유에 있는데 뭐 이거는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 뭐 어디 뭐 범죄 저지르면 안 된다, 누구 뭐 하면 안 된다, 뭐 성폭력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있는 거야. 자,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보게 됩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점수를 높게 해서 뭐 가산점이 있으면 우대를 해준다고 아까 그러던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용인시에서 보는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적부 판결이에요. 용인시 시민이 맞는지, 그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필하였거나 면제되어 있는 사람인 건지, 혹은 이 시험에 도전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 전형이 제대로 맞는 사람이 지원했는지, 가스 기능사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조경 기능사 있어가지고 그냥 넣어봤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빼고는 다 통과해요. 이해되시죠? 다만 청사관리원 및 경비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인성검사. 자, 요거 이제 통과되신 분들이 필기시험 보잖아. 필기시험 과목은 일반 상식 한 과목을 봐요. 공무직은. 용인시 공무직은 일반 상식 한 과목을 봅니다. 자, 근데 청사관리원이나 경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다? 필기시험이 없다. 그냥 면접만 보시면 돼. 자,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관리원 중에서 청소원에 대한 것만 그런 거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어디 갔어? 인성검사. 필기는 3배수 인성검사 면접. 선생님 아까 침에 그 청사관리 관련해서 3명을 뽑았는데 3명을 뽑았는데 필기 합격자가 그럼 몇 명 나오는 거예요? 9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아까 침에 비서 1명 뽑았는데 그럼 필기 합격자 최대 몇 명 나오는 거예요? 3명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동점자 나오면 4명까지 합격되는 거야. 그리고 면접 보겠지. 경쟁률은 실질적으로 비서든 아까 그 사서든 높을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요 관련해서 이제 자격 요건이 요번에 공무직은 좀 빡빡하거든. 자, 쭉 보고,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이것도 설명드립시다.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4월 21일 목요일부터 4월 25일 월요일까지 접수인데, 점심시간 및 주말 공휴일은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접수 마감일 6시 이후에는 칼같이 닫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일찍 좀 접수하셔라.
됐죠? 자,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요것도 있다. 이 접수를 할 때 보통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걸 내야 되거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무직 자기소개서 또 공무직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된 강의를 제가 찍어놨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준비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필기시험 봅니다. 요게 중요하잖아. 어찌됐건 필기를 합격해야 뭐 면접을 보든 말든 하지. 그죠? 공무직은 청원경찰이랑 다르게 일반 상식 한 과목을 25문항을 보기 때문에 한 문제당 몇 점? 4점을 보게 되고 필기시험은 30분을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이 청원경찰보다는 넉넉해요. 이건 40문제를 40분 주는 거고 25문항을 30분 주죠. 아무래도 이제 공무직을 지원하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25문항 중에 5문항은 용인시에 대한 역사, 문화, 시책을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은 시험 관련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상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정치, 경제, 생활, 문화, 환경, 과학, 스포츠 다양한 분야의 상식적인 문제를 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놈 프로젝트에서 개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거 있죠. 이런 용어적인 설명, PPF가 뭔가요? 이런 거 있지. PPF가 뭔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보는 게 일반 상식인데 그 중에서 5문제는 용인에 관련된 걸 물어본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용인이 처음으로 불러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삼국시대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이런 거. 혹은 용인의 시의 기, 엠블럼, 시화, 시목, 시조 이런 거 시험을 본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40%라는 소리는 40점이라는 소리예요.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맞은 사람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누군가는 90점 맞을 것이고 누군가는 70점 맞을 것이고 누군가는 60점 맞겠지. 그죠? 이 고득점자 순으로 딱 끊어버린다는 거야. 채용 인원의 3배수 이내로. 되죠?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필기시험 합격하면 인성검사를 보게 되고 인성검사 끝나면 면접시험을 보게 돼요. 면접도 필기 끝나면 에듀피드에다가 이제 필기 합격 수기 쓴 다음에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제가 이 공무직에 맞춰진 면접 강의를 드리잖아요. 그냥 패키지 수강생들은. 그래서 요 관련해서 면접 강의 보고 시험장 가시면은 틀릴 리가 없다. 자, 됐죠? 그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제 커리큘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용을 좀 보자면은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용인이 전년도에 12월이었나? 그때 그 공무직을 60몇 명을 뽑았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줄은 겁니까? 근데 용인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특례시다 보니까 그 인구도 많지만 기관도 많아서 채용 공고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비원이나 혹은 청소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분들도 따로 이제 공고가 수시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도 시험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떤 직렬, 어떤 직종이 나올지가 잘 모르겠는 것 뿐이지. 근데 시험 관련해서 보통 하반기 때는 우르르 모아놨던 걸 이제 쫙 뽑는 거고 지금은 이제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급한 거부터 뽑는 것 같아. 자, 일단은 커리큘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간단해. 일반 상식 한 과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공무직 자기소개서 제출하죠. 그죠? 직무수행 계획서 제출하죠. 요 관련된 강의가 4강으로 구성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쭉 보고 면접에 도움되는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는구나. 직무수행 계획서나 인성검사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라고 하는 강의를 보통 40분에서 짧게는 11분까지 있기 때문에 배속 한 2배속 해가지고 보면은 한두 시간이면 다 봐. 그죠? 확실하잖아. 자, 요걸 보고 시험장 접수하기 전에 한번 내용을 보시고 두 번째, 이래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공무직 서박사님이 별도로 또 자기소개서를 찍어놨어. 약간 느낌을 보자면 내게 좀 기초 같은 거고 서박사님이 좀 심한 느낌이 날 거야. 둘 다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바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접수도 했겠다. 공부해야 되잖아. 필기 보는 분들은. 용인시 지역상식을 들어가서 용인 관련해서 용인시의 소개, 역사, 또 용인에 대한 실행 정책부터 발전 계획, 자체 세부 계획, 그리고 예상
문제풀이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문항에 대한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한 2회독 하셔야 돼. 2회독. 2회독이라고 해봤자 한 강당 뭐 1시간도 안 돼. 45분짜리 뭐 하루에 3강씩 그러면 1.5배속 해가지고 보면은 선생님 제가 하루에 3시간밖에 공부 안 하는데요. 이틀이면 끝나. 뭐 어려워. 그냥 보면 되지. 그죠? 필기 없이 들어가가지고 용인의 엠블럼이 뭡니까? 1, 2, 3, 4 나왔어. 사지선다형이니까. 풀 수 있냐고. 푸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서박사 탑 일반 상식이라고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청원경찰이랑 이 공무직이랑 조금 분리가 되는 게 공무직 준비하는 분들은 이걸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야. 공무직은 청원경찰이랑 다르게 25문제를 내고 5문제는 빠지더라도 일반 상식에서 한국사 부분하고 사회 파트를 조금 더 세게 내요. 문항이. 이 용의는 그래.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일반 상식을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 한국사 이게 이제 9급이랑 공무직이 있고 9급이 있고 7급이 있을 거 아니야. 9급이랑 공무직 사이 난이도 정도 되는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문제거든. 특강이거든. 요걸 먼저 공부하셔. 선생님 20강이나 되는데요. 언제 다 봅니까? 아니 지금 시험 내일 보냐고. 3, 4주 남았잖아요. 그죠? 요 관련해서 재밌는 옛날 얘기하듯이 우리 최용욱 교수님이 역사 이야기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 강의를 쭉 보면서 조선시대는 어땠구나. 고려시대는 어땠구나. 조선 후기 토지제도는 어떤 식으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게 그러면은 9급 공무원 강의입니까? 그러긴 좀 어려워. 9급 공무원 본 강의는 거의 100강 가까이 돼요. 이론 문제풀이 합쳐가지고. 근데 요거는 20강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뭐 단기 속성 같은 거라 느낌을 보면 돼. 이해되시죠? 요거에 대한 한국사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 만점 진단 26강의짜리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탑 일반 상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 상식은 에듀피디의 그 강의가 종류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기업용 일반 상식이라고 일반 상식 강의가 한 60몇 강 되는 거 있어. 50강인가 60강인가 좀 긴 거 있어. 그거 이제 공단이나 공사 같은 데 준비하는 분들 있죠. 그리고 이 시험 관련해서 이제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은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진 난이도 거를 쭉 봐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사회랑 한국사 2회 파트,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요런 거를 재미난 옛날 이야기 보듯이 보면 되는 겁니다. 환경, 노동, IT, 첨단, 문화, 예술, 그죠? 금융상식, 경영상식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도 한국사가 있는데요. 이건 건너뛰어도 돼. 왜 건너뛰어도 되냐면 아까 한국사 했잖아. 더 빡신 걸로 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분간해 가면서 공부하면 된다. 물론 이걸 공부하면 더 좋지. 더 좋지. 더 고득점 나오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최신 시사상식 강의 짧게 한번 쭉 보시고 6강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서박사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 윤리 파트라고 있어요. 요거는 시간이 좀 남으면 봐요. 윤리가 일반 상식 안에도 들어가긴 하는데 윤리를 왜 넣어놨냐면 용인이 이제 첫 해 시험을 볼 때 윤리가 조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정보가 입수돼 가지고 윤리를 일부러 넣어놨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윤리가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올 거야. 근데 요 관련해서 뭐 출제위원이 뭐 알아서 하겠지만 뭐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것까지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윤리는 시간이 남는 분들은 보셔라. 자, 됐죠? 그리고 문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하고 또 풀이 영상을 봐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하면 한 달 미만의 벼락식이다라고 할지언정 한 85점 이상은 충분히 나오시지 않을까. 선생님 합격하려면 몇 점을 맞아야 됩니까? 뭐 아까 직군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요번에는 응시 제한 요건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70점 맞아도 합격하는 직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70점 맞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죠? 100점 만점 맞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끝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시험 관련해서 선생님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저는 30일 과정 수강하면 됩니까? 근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하거든. 다른 지역은. 근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용인은 조금 이렇게
좀 길게 봐야 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시험이 수시 시험이기 때문에 용인시 아까 그 공고문 보면은 그 용인시 인사 담당자 전화번호가 맨 뒤에 있거든.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용인시 인사관리과 인사채용팀의 031 어쩌고저쩌고 있잖아. 이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인시 공무직 하반기에는 시험 없습니까? 물어보면 있습니다, 그래. 있습니다, 그래. 언제 볼지 어떤 그 기관에서 어떤 직종으로 볼지는 모르겠으나 경비원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사무부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사회복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어떤 직종을 볼지는 모르나 수시이기 때문에 뭐 한 2달 뒤에 볼 수도 있는 거고 넉 달 뒤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인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요번 시험만 내가 딱 보고서는 다시는 공부 안 해야지 하는 분들은 요 30일 과정으로 짧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요번 시험도 보고 조금 길게 준비해 가지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다음이나 다다음 시험까지 계속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좀 긴 거 준비해야겠죠. 그죠? 물론 이제 제가 주관처에서 채용하는 그 인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반기 때 용인이 봅니다, 안 봅니다, 몇 월 달에 볼 겁니다, 어떤 직렬 뽑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준비하는 거 관련해서 이 전년에도 그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용인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짧게 준비한 분들이 아예 놔버려 공부를. 나이가 이제 대부분 이제 이 특히 사무 쪽 보신 분들 여성분들 주부분들이 많잖아요. 40대 주부분들이 이제 공부 좀 오랜만에 했다가 아우 재밌다. 공부하니까 재밌네. 근데 아깝게 뭐 합격선이 65점인데 60점으로 떨어졌다는지 합격선이 70점인데 65점으로 떨어졌다는지 혹은 일부 직렬은 뭐 합격선이 높은 지역 그 직렬도 있겠죠. 직종 관련해서 그렇게 떨어진 분들이 공부를 내동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또 갑자기 공고가 탕 뜨잖아. 그러면 똑같아. 한 3, 4주 있다 바로 시험 봐. 그래서 관련해서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숙제다, 공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를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들 합격으로 가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